안녕하십니까. 전번에 밥 따로 물 따로 유튜브를 할 때는요, 본래는 제가 1시간짜리로 좀 여러 편을 하고 내가 방송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처음 모르기 때문에 촬영하러 들어가서 이거 유튜브 올린다고 하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15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시간짜리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원고 강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아직 시기가 안 됐구나. 이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하고 5편을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래 처음 하는 일이라서 내용은 몰라가지고 전화번호도 안 넣고 이렇게 촬영을 해놨으니까 모두 독자님들께서 저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답답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를 그래도 일부라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전 세계인들이 우리가 음식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이론을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5편에 밥 따로 물 따로에서도 올렸지만은 오늘 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와서 좀 각도 있게 하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박사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음식으로 병을 못 고치면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라이너스, 미국의 노벨상을 2분이나 받으신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우리 인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왜 인간이 병들어 죽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 그분을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나. 그래서 이유는 우리 인간만은 시기와 때를 따라서 먹고 마시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식이 뭐냐? 우리 인간만은 시기와 때를 따라서 먹고 마시는 공식대로 음식만 먹고 마시면은 절대 병이 올 수도 없고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데 고작 100년 1세기 사는 동안에 모두 다 병들어 죽는 이유는 공식을 모르고 아무 때나 먹고 마시는 식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늘날까지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발달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원인을 모르는 이유가 음식에도 만병의 근원은 음식에서 오는데 음식에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공식을 몰라요. 과학적으로 영양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또 음식에도 영양을 따져서 먹다 보니까 더더욱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또는 교가 더 지식이 높을수록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너무나 지식이 높을수록 더 캄캄해져요. 아주 쉽고 간단한 법이 되다 보니까 자꾸 높은 데서는 무엇을 찾으려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4살 먹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도인을 만나가지고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 13일을 지도받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 13일 하고 나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포기라고 음식을 먹었더니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여기 뭐가 있구나. 내가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참 밀가루 좀 싸질머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수행을 하게 됐는데 산속에 들어간 것은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음식을 피하기 위해서 안 보는 데 간다고 하는 것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여러 가지 단식, 수련, 참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고 보니까 참 죽는 경지까지 들어가서 깨닫고 보니까 그 공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좀 말하자면 좀
영적 차원에서 체험을 받았다고 하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도니까 2020년이라면 내가 58년 동안을 내가 내 실험 도구를 삼아서 지금까지 모든 그 체험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치병 환자들만 적응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쉽고 간단한 원리를 모른다는 것은요, 우주 만물의 삼단만상에는요, 음과 양의 법칙에서 운행이 되는 겁니다. 유형의 물질이든 유형의 세계든 무형의 세계든 음과 양의 원칙에서 운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뭐 학문적으로 음양 이론을 학설을 얘기지만 실체로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추상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래 내가 그거를 체험하면서 내가 체험한 과정을 중한 환자들한테, 그 당시에는요 문둥병이 동양을 하고 다닐 시절이었습니다. 58년 전에는. 그리고 그 당시 결핵병 걸리다가만 집안 말 눕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문 걸리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시대에는 그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풍 환자면 꼭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그 시대는 문둥병, 결핵 환자, 중풍 환자가 제일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암 자도 몰랐어요. 암 이름도 몰랐던 시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암인데도 옛날엔 적이라 그랬어요. 적덩으로 병이 생겼다고 이렇게 했던 시절인데, 그래 보다가 79년부터 현재까지는 40년 동안은요, 암 환자들만 상담 치유한 실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이라는 것은 젖 먹는 시기엔 젖을 먹고, 또 이유식 먹는 시기에는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또 고체 음식을 먹을 때 고체 음식을 먹을 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찬세의 공식을 모르는 것이 오늘날의 모든 70억 인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공식을 모른다는 것은 아무 때나 먹고 마시는 이 식습관 때문에, 그래도 공식을 모른다는 겁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먹는 시간과 마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음과 양의 법칙대로만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주에는 크게 보게 되면 낮은 양이요 밤은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기는 양이요 물은 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원리로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이 건물 하나를 들어서더라도 음과 양의 법칙에서 모든 유형의 물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음과 양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사주나 팔자 볼 때 무슨 음과 양이 아니고 과학적 논리를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하나 들어서도요 음과 양의 법칙입니다.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둥근 것이 있으면 사각형이 있고, 약한 것이 있으면 강한 것이 있고, 모든 모양대로 맞춰주는 것이 그게 음과 양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저는 이 원리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음과 양으로 분리를 합니다. 우리 인체는 우주라고 비유를 하면서, 우리 인체의 음양의 법칙은 무엇이냐? 우리 인체의 순환이 되는 것은 양은 낮은 양이요 밤은 음이라고 하고요, 공기는 양이요 물은 음이다. 즉 공기는 양이고 물은 음이지만은 지구를 기준했을 때는 태양은 양이요 밤은 어두움은 음이요. 그럼 네 가지가 형성되죠. 그럼 우리 인체에는 음식은 양이요 물은 음이요, 음식은 낮이요 물은 밤이요, 음식은 플러스요 물은 마이너스요, 음식은 남자요 물은 여자요,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 이 음양의 법칙을 모르고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음식은 양이요 물은 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은 불이요 물이요. 더 쉽게 얘기를 합시다. 복잡하게 얘기하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밥 따로 물 따로 제목에서도 이 말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리바이벌을 해야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먼저 음양의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은 나지요 음식은 불이요 물은 맞으면 수공작업으로 필요한 거면 많지만 흡수하고 넘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지도 못해요. 그래 이거를 지방으로 만들어가 구석구석에 쌓아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합선이 돼도 지대로 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음식은 남자요 물은 여자다 이렇게도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어서 태워서 양의 기운을 해놔야 물을 그리워합니다. 물을 그리워하는데 이 인간으로 비유하면 남자가 정력이 강해야 여인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양계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비유를 들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과 물은 분명히 분리해서 음과 양을 맞춰주고 낮과밤을 운행을 시켜주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분리를 시켜줘야 모든 일을 하는데 이걸 모르고 아무 때나 먹고 마시는 식생활 습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육체를 절대적인 수동적으로 보면 안 돼요. 능동적이에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만드는 물질은 과학적으로 되지만 우리 인체에 해부하게 되지만은 절대로 물질의 과학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분명코 우리 몸에는 능동적이에요. 이걸 모르고 오늘날의 과학이 물을 몇 리터를 먹으면 좋고 영양제대로 뭘 많이 먹으면 좋다고 이러는데 이거는 음양의 법칙을 모르고 그 나타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몇 리터를 먹으라 이러는 것도 음양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쭉 얘기를 나가겠지만 우선 개요식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예? 예를 들자면 어떤 식품이 있어요. 이 식품과 이 약을 먹으면 기혈순환이 잘 되고 피순환이 잘 된대요. 이렇게 기혈순환이 잘 되고 피가 맑아진대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좋은 약과 좋은 식품을 먹는다고 기혈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다.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소식을 하면은 기혈순환이 되지 말아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간단한 원리예요. 또는 이 식품과 이 약을 먹게 되면 피가 맑아진대요. 어떻게 피가 맑아져요? 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만 맑게 먹으면 피가 맑아지지 않아 그래도 맑아지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폴링 박사나 또 크라테스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간단한 분명 꼭 음식으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고 또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병장수를 그녀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몰라서 현재까지는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문이라는 사람이 참 24살 먹어서부터 내 몸을 실험도구 해서 현재 58년을 나오다 보니까 인간이 창조된 이래 나같이 실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공식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을 어제 그전가 저한테 유튜브에 온 우리 독자님이 있는데요. 저한테 어떻게 카톡이 왔느냐 하면은 선생님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예. 과학적으로 확인이 이제 앞으로는 이 밥물 따로 음양의 법칙이요. 이제 전 세계 이제 교과서에 올라가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개요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내가 그동안에 천암 환자만 본 불치병 환자들만 본 사연을 한 사람씩만 대표를 해서 내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더욱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과 양의 법칙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데 또 엄격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그동안의 불치병 환자의 경험담을 앞으로 이제 보는데, 내가 암 환자를 내가 본 환자들은요, 진짜로 아마 집도 않은 의사가 아니고는 일반 보통 병원이나 또는 그 한의원 같은 데서는요, 암 환자를 아마 저만치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79년부터 현재 한 40년 동안 암 환자만 봤는데요, 그거는 다 효과를 봐요. 내일 죽을 사람도, 며칠 후에 죽을 사람도 일단 효과가 나고 죽어요. 이 공식대로 먹어보니까 이거 불변의 진리예요. 그것도 어떻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암 환자를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이 음식 먹는 법은 우리 한국만 다른 게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다는 것은 젖 먹는 유아가 이유식 먹는 거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음식 먹는 풍습이 아무리 달라도 이유식 먹는 방법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차원에서 고체 음식을 먹다가 2호식을 먹는 법은 전 세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풍습이 달라도 먹는 법은, 물하고 따로 먹는 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만병에서 해방이 되고 또 무병장수하면서 또는 우리 폴링 박사가 영생론을 밝혔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그 답도 이 안에서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동안의 암 환자 본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 2월 10일입니다.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때에 어떤 약사가 저에게 간암 환자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암 환자를 소개를 하는데 나이는 68세. 그런데 위경련이 나가지고 종합검진하러 가서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간경화증 간암으로 확인이 됐는데,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가고 네 발로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땐 들것에 실려서 나왔는데 집에 와서는 지금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한테 한번 그 환자를 좀 살펴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소개를 받고 바로 또 그 옆에 이발관을 했어요. 그 환자의 아들이 약국 옆에 그 약사인데,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걸 보고, 그 이발관 사장이 고민을 하는 걸 보고 이 약사님이 소개를 해서 또 그 이발사도 또 나하고 나이도 동갑이었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그 나와 같이 그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계시는 데를. 그 아들은 이발관을 하는 데는 그 이대 입구고, 또 큰형님이 있는 데는 그 제기동인데 제기동에 계신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막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위급한 거예요. 보기에는 지금 68세만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그 시대에 68세라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근데 완전히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아주 얼굴도 누렇고 뭐 몸이 띵띵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위경련으로 진단을 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은 뭐 종합진찰이 금방 뭐 몇 시간이면 끝나지만은 옛날 그 시대는 그렇게 79년 그 시절에는요 종합진찰 받아려고 하면 한 10일에서 15일 있어야 종합진찰 끝나고 그 입원해서 진찰 받은 시절입니다. 그래가 악화대가 왔다는 거래요. 그래서 통증이 심해가지고요 하루에 만약 진통제를 2알씩 6분을 먹었답니다. 4시간마다. 그런데 바로 누워가지고 머리를 이쪽 우측에도 좌측으로 돌리려고 하면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요로 이렇게 견딜 수도 없고 그냥 하루 위험한 공기도 못 먹는 데다가 오늘 저녁 내일 하루 국민 나가면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이거 사람 이것도 못 먹는 굶기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또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냉정하게 내 말을 지켜줘야지 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예, 요거는 내가 앞에 개요만 말씀드렸으니까 치유된 사례는 그 치유하는 사례담은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